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청명이라고 했죠. 다음 절기가 고구라고 했는데 오늘 마침 식목일이면서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일까지 계속 온다고 하네요. 이런 날 김치전이나 호박전 같은 전 생각이 절로 나죠.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은근히 조화를 내서 더 입맛을 돋운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차가 많이 밀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한 손으로 스마트폰 들고 운전하시는 분, 또 앞에 거리를 한 30에서 50m 띄워놓고 유유자적 운전하시는 분들, 전조등 켜면 배터리 닫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어찌되었건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 비 오는 날 모두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오늘 19대 대선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연결해서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김종인 저 비대위 대표에게 제가 직접 질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내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된다죠. 대검 중수부장 지낸 김경수 변호사 2부에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수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19대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구도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반문연대의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통합 개헌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해서 출마의 이유, 연대 등 대선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대선까지 한 34일 남았는데요. 좀 뒤늦게 출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떤 이유에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시간은 지금 3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네. 아마 내가 할 얘기도 있고,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정부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도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실을 놓고 볼 적에, 다음 5월 9일 선거를 마치고서 바로 출발하는 정부가 통합적인 정부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판단에서 통합 정부 형성을 목표로 한 대선 출마를 갖다가 결심하게 된 겁니다. 통합 정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또 경제적, 정치 안보적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경제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 박수종 박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소위 장기적인 침체의 늪 속에 지금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국제 경제 상황도 상당히 유동적이고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충돌이 생길 경우에 경제적인 그런 이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단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미국이 과연 북한의 저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종전처럼 그렇게 시간 끌고 지나가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종전과 같지 않고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입장은 바로 천명하기 때문에 만약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두 가지 위기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결국 이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정당도 지금 의석수 가지고는 국회를 주도할 수 없고 또 대한민국 정부를 주도할 수 없다. 그래서 통합정부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합정부의 그런 의미를 놓고 지금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통합정부가 답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위기를 극복하는 답이라기보다는 통합정부를 출범을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 출범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제대로 된 정부가 수립되지 않고서 예.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음 네. 정부는 통합정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오늘 선언문을 보니까 이 당면한 위기에 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이 개헌으로 정면 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개혁과 개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을 갖다가 마주했기 때문에 지금 네. 선거가 조기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탄핵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어떠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치에 있어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예. 경제에 있어서의 경제 세력의 무한한 탐욕의식이 결부가 돼가지고서 예.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인을 알면은 그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네. 그 해법이라는 것이 정치 혁신, 경제 혁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 정치 혁신의 가장 1차적인 과제가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예. 그것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경제 혁신을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 7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대기업 경제 위주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 탈피를 하지 않고서는 네. 지금의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는 의미에서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선언문에서 그 예. 두 가지를 지적을 겁니다. 그 선언문 내용에 또 한 가지 그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던데 그 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께서 1970년대 또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설계하셨고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 KTX와 인천공항,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대형 인프라 사업도 직접 설계하시고 도입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현재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망가뜨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기에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저 보기에는 뭐 지도자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이 대선에 출마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전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뭐 어느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네.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안목은 보이질 않고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해서 과거 네. 문제나 자꾸 거론하고 예. 역시 국민을 통합한다고 그러면서 소위 통합보다는 오히려 부조를 갖다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를 갖다 갖고서는 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국민적 통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적폐 중에 적폐, 제1의 적폐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제도에 의한 적폐가 본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 의한 제왕적 적폐가 본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무슨 뭐 제도적인 적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우리가 정치 민주화해가지고 6번에 걸친 대통령을 갖다가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되면은 사람이 그 제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무능한 사람이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무능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기준을 삼아서 무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네. 또 그 상황 인식을 갖다 하면은 그 상황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통치에는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현재 보시기에 대선 출마를 나선 후보들 중에서 뭐 무능하다, 유능하다 이런 걸 판단하시기는 뭐 상당히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네. 지금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소위 재반 문제점이 뭔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사람을 네.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이 유무능을 갖다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국민이 상당히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믿으시는 거죠? 나는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매우 역동적이어서 그래도 우리 역사의 전환기마다 국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국민들이 제대로 자각을 할 것 같으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지 우리의 미래가 확실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는 정권 인수 준비 기간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어떻게 만약에 정권 인수 준비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의 진용을 갖춰가실 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정부를 맡을 사람은 사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스로의 노력을 갖다 경주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통합정부를 일으키는데 그 통합정부의 구성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갖다가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가끔 말씀하실 때 배타적 어떤 적폐 또 고립주의적인 자강론 이런 뜻의 어떤 지금 가장 현재의 설문이나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두 후보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한 분은 모든 거를 적폐 청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한 분은 별다른 비전도 없이 무슨 자강론 해가지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스스로 모순 중에서 어떻게 그 모순을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께서는 나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지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나는 내 나름대로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혁신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선언문에서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대선 출마가 김종인의 노역인 것인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명감과 충정 때문인지 자신의 지론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마지막 호소를 위한 용단인지 차차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밝혀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국민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실 지난 몇 년 얼마 동안은 그래도 제대로 된 대통령을 한번 뽑아놓고 같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 때만 되면 그것이 필요해서 그런 걸 마치 받으실 수 있는 것처럼 보다가 소기의 목적만 달성될 것 같으면은 언제 들어오느냐 하는 이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이 청취자분들이 글을 몇 개 올려주셨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쓰셨네요. 4666번입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중도 포기를 갖다가 하고 끝까지 가느냐는 국민들의 성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의 성원은 결국 지지율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일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반응이 나오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반응을 기다리는 기간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대표께서 하실 여러 가지 행보라 그럴까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은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 두 후보와의 어떤 연대도 연대지만 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금 5개 정당과의 어떤 합종연행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도 계시는 겁니까? 나는 무슨 그런 합종전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가 얘기하다시피 통합정부가 만들어져야 하려면 모두가 다 그 구상을 갖다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 대통령이 꼭 된다고 확신이 있으면은 모두가 다 그런 구상을 미리서 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구상이 없어가지고는 사실 5월 9일 이후에 정부를 갖다가 무난하게 탄생시키고 재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모두 본선 진출을 갖다 확정짓자 말자 단일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강론 이야기를 하면서 정면 승부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대표께서 말씀하신 통합정부 추진 여건 또 많은 지도자들이 미리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 같습니다. 아니 자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유권자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입장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3년 뒤에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선되면 개헌 후 3년 딱 정해진 기간만 집권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개헌을 할 것 같으면은 네. 7공화국을 갖다가 2020년에 탄생을 시키게 되는데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임기가 끝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그 한국의 속속 그 해병대 군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군사훈련 기간이기도 하지만 안보적 문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종인 전 비대대표에게 어떤 이런 안보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한미 관계를 생각하고 계시고 한일 관계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고 한중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돼야 된다 보시는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안보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1953년에 체결한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위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지켜나가야만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천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리고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우리하고 상당히 그 슬픈 역사를 가졌지만 네. 그동안에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도 많이 했고 거기에서 서로 상호 이익도 도모하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이제 분단된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잘 지키면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부산 거제도 또 부산 또 창원의 공단, 울산, 현대중공업이 있는 곳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고 대우조선 해양 문제도 사실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의 대출 문제도 있고 채무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이 한국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뭐 이 울산이다 거제다 부산 일대 조선업 해운업이 가장 큰 경제적인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조선업이 지금 불황에 빠지고 조선업이 불황에 빠짐과 동시에 해운업 자체가 불실화돼 가지고서 이미 한진국 해운 같은 거는 네. 벌써 고도조정을 한다는 과정 속에서 벌써 파산 지경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조선업체의 고도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조선 산업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심오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조선업을 갖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육성을 하려면은 우리가 우리 정책적인 변수 중에서 뭐를 어떻게 작동을 했을 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아직은 제대로 정확하게 접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경제의 구조를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네. 어느 정도 경제의 활성화를 누릴 것 같으면 다음 정부 들어선 정부가 강력한 경제 정책을 갖다 가지고서 네. 이 문제를 갖다 풀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네. 종전과 같이 그저 미봉내 끝이는 조정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방송이 대전까지 그리고 또 뭐 전국 방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수도권을 포함한 많은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이 대표께서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출마하신 변을 짧게 말씀하신다면요. 저는 우리 소위 청취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면은 다음에 이 나라를 갖다가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선 출마 선언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